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썸 타는 그린썸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이 혈색을 보고 그리고 또 맥도 짚어보고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 그렇게 진찰을 하죠. 우리 가드너들은 식물들의 의사이자 보호자가 되겠죠. 상태는 괜찮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우리가 이렇게 진찰을 해줘야 돼요. 식물들은 불편하거나 뭔가가 부족하면 말을 하거든요. 뭘로? 잎으로. 얘가 과습도 아니고 물 부족도 아니고 뭐 햇빛 부족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날 밥도 못 얻어 먹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뜨고 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도 안 피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식물들을 분갈이를 해주거나 시비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시비라는 건 비료를 주는 걸 말해요.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분갈이 주기로 잡죠. 그래서 그 정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지 못하면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비료를 주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식물을 심은 지 6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별도의 시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 해줬으면 그 흙에 거름기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바로 휴면기예요. 열대 관엽 식물들은 보통 겨울이 휴면기고 여름이 휴면기인 식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휴면기에는 식물들이 이제 성장을 최소한으로 하고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시비를 해주면 안 돼요. 보통 열대 관엽을 기준으로 친다면 10월 정도부터 3월까지는 시비를 하지 않아요. 겨울잠을 자는데 막 깨워서 입에 막 비타민 같은 걸 쑤셔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식물이 병을 앓고 있거나 뿌리 상태가 지금 아주 좋지 않다. 이럴 때 비료를 줘버리면 이 상처나 이 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 비료를 영양분을 흡수하느라고 에너지를 더 써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식물이 더 골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비료를 언제 주느냐? 봄, 여름, 가을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9월 정도까지를 시비 시기로 보는데요. 식물들이 잘 성장할 때 비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주시면 돼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 이외에도 영양분이 꼭 필요하죠. 식물은 거름의 힘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양 속담에는 거름은 정원사의 비밀 무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식물은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흙은 암석으로부터 잘게 쪼개진 광물이에요. 무기물이죠. 거름이나 이 영양분을 얻는 곳이 있어야 돼요. 비료라는 것은 식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흙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뻗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비료의 종류에는 천연 비료와 화학 비료가 있습니다. 이 천연 비료는 자연에서 얻는 거죠. 좋죠. 식물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효과가 빨리 보이지는 않아요. 천천히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잘못하면 벌레가 좀 꼬일 수도 있어요. 벌레가 꼬이고 어떤 경우엔 냄새도 좀 날 수도 있고요. 화학 비료는 화학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만든 비료예요. 이 효과가 단시간에 바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이 식물의 자생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천년의 거름은 바로 부엽토입니다. 이 부엽토는 숲속에 가면 볼 수 있죠. 수십 년 동안 떨어진 나뭇잎과 식물의 사체를 수많은 박테리아와 균들이 분해시켜 놓은 이 짙은 밤색의 폭신폭신한 흙입니다. 그런데 산 흙을 막 퍼와가지고 집에 있는 화분에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위험 요소가 커요. 각종 벌레들의 알들,
개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일 좋은 천연의 거름 부엽토를 집에서 만들기란 여간 번거롭고 부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천연의 재료들로 거름을 만들려면 이게 완전히 썩고 삭아서 박테리아와 균들이 얘네들을 완전히 다 분해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거름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냄새도 막 썩는 냄새, 독하거나 막 악취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구수한 편안한 그런 냄새가 나게 되죠. 인터넷에 치면 부엽토 한 포대씩 팔거든요. 그 냄새를 맡아보면 산 냄새가 나요. 산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그 냄새가 나요. 유익한 그 박테리아 균들, 미생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엽토도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모자란 맛 못한 거예요. 이제 화학 비료를 좀 알아볼 건데요. 화학 비료에는 이렇게 액상형이 있어요. 물로 액체로 되어 있는 액상형. 액체 비료는 가장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죠. 그런데 비싸요. 이렇게 숫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 질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인, 세 번째 건 칼륨. 이 순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질소의 역할은 잎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양소예요. 질소가 결핍이 되어도 잎이 노랗게 떠요. 인의 역할은 꽃이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인이 부족하면 세포 발달을 막아서 성장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인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다면 식물이 철을 흡수하는 걸 또 방해해 버려요. 세 번째, 칼륨, 가리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이제 꽃과 열매, 그리고 줄기와 구근,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이 세 개가 식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대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주로 이렇게 써놓고요. 그 이외에 미량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은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망간, 몰리브덴, 붕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복합 비료에는 대량 3대 영양소 이외에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화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앰플형, 여기 위에 뚜껑을 똑 따가지고 흙에 꽂아주면 되는 편한 거죠. 이거는 물에 많이 희석이 돼 있어서 그냥 바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비료도 있어요. 이 파란 가루는 제가 주로 제라늄에 페라고늄에 주는 가루인데요. 덱스 프로페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루예요. 질소, 인, 칼륨 이렇게 세 가지로, 얘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인이 많죠. 얘는 특히 개화용, 개화하는 펠라고늄, 꽃식물에게 주로 주는 그런 가루예요. 물에 희석해서 쓰면 됩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아무래도 비료, 영양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다는 건 엄청난, 사람으로 치면 이게 출산하는 그 정도의 그 에너지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를 잘 챙겨줘야 돼요. 고체형, 알게인형 비료가 있어요. 일반 화원에서 보는 이런 알비료들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의 주의할 점은 뿌리에 직접 닿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직접 이 비료가 닿여버리면 뿌리가 상해요. 흙 위에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뿌리 밑에 밑거름으로 좀 넣어준다거나 그렇게 쓰는데, 물을 주면 비료 성분이 조금씩 녹아 나오는 원리인데요. 제가 쓰는 이 오스모 코트는 네덜란드 제품이에요. 콩기름 코팅이 되어 있고요. 온도에 반응해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조금씩 녹아 나와요. 추운 겨울에는 자동으로 지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뿌리에 닿아도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흙에다가 이 오스모코트를 섞어서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 10cm 작은 화분엔 1g이 적정량이에요. 1티스푼 정도. 그리고 30cm 대형 화분에는 밥숟가락 1개 정도 뿌리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메데넬이라고 식물 활력제예요. 얘는 뿌리 활착에 좀 좋은 성분들, 그리고 광합성을 좀 더 많이 잘 시키도록 하는 활력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는 목초액이에요. 이 목초액도 한 번씩 분무도 해주고 약하게 희석해서 이제 물에도 넣어주고 하는데, 이 목초액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같은 것으로 이제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만든 친환경 제품이죠. 얘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잎에도 뿌려주고 흙에도 좀 넣어주고 해주면 병충해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농약이나 비료를 좀 더 적게 써도 되는 거죠. 유용한 미생물들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사나요?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다 인터넷에 팝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검색해가지고 다 산 거예요. 막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비료를 사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비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 잘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꽃 피우는 식물들이 꽃은 안 피우고 잎만 너무 무성해진다, 이렇게 되면 질소가 풍부한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잎이 누렇게 되고 노랗게 되고 땅의 성분을 의심해 봐도 돼요. 분갈이를 오래 못 해주고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점점 땅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이 심해지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요. 철과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엽록소를 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잎이 노랗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 땅에 산성 식물을 심는다든지 산성 땅에 알칼리 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식물에게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과유불급. 비료는 절대 과하게 쓰면 안 돼요. 영양이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 역삼투압 현상이라고,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양분이 조금 결핍된 곳에서 더 화려하고 예쁜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